안녕하십니까.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. 최근 제가 인형주술을 좀 마스터하고 싶어서 인형주술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이게 신목에 사는 거랑 또 인형을 가져가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. 이왕 하는 김에 이제 마스터까지 하려고 하는데, 일단은 피로도를 말씀드릴게요. 이거 직접 해봤기 때문에 비교 설명이 가능한 건데요. 산속이나 뭐 숲속이나 막 이런데, 물가나 이런 데서 이제 신목이 많아요. 우리나라는 워낙 침량을 많이 당해서 것 같아요. 그 신목 아래서 할 때는 그렇게 막 피곤하지 않거든요. 대신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좀 험난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전상 좀 문제가 있어요.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고 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. 진짜 위험해요. 이 돌부리가 진짜 위험해요. 같이 덤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근데 인형주술은 그런 그 신변의 위협은 없어요. 대신 이게 체력 소모가 거의 10배가 나는 것 같아요. 인형주술을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피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, 진짜.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 주술을 의뢰하는 분들의 이제 주머니 사정 같은 거 잘 알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낮추고 있고, 또 그것도 힘드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는 영상을 좀 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. 왜냐면 하늘 품고 사는 것처럼 지옥 같은 삶은 없거든요. 특히 이제 누명 쓰고 그런 거 있죠. 한 가지 주의할 거는, 이게 매일매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게 왜냐면 이게 기력 소모가 장난 아닙니다. 네, 진짜. 아마 제가 봤을 때는, 제가 항상 이 테마부적이나 반사부적을 24시간 몸에 지니고 있거든요. 이거를 내가 한 하루 이틀 깜빡하고 이제 새로 만들려고 기존 거 세우고 새로 만든 거를 말리려고 기름을 며칠 한 하루 이틀 이제 안 가지고 있었더니 되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좋을까 하고 체크해봤더니 부적을 제가 휴대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부적을 이제 365일 24시간 몸에 휴대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귀신 기가 막히게 안 좋아지는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. 제가 만든 부적을 자랑한 건 아니지만, 저 같은 경우는 부적을 새로 만들면 직접 좀 제가 체험을 하고 판매를 하거든요.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묵혔다가 부작용은 없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검증을 하고 있어요. 반사부적이나 이 테마부적은 역시 이런 말 하면 또 뭐 저기 잘난 체한테 하실지 모르겠지만, 일단 저는 그래요.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거는 좀 되게 잘 먹히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아직 판매는 하지 않고 있지만, 이쯤 되면 공개적으로 판매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걸 이제 판매에 들어갈 것 같은데,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. 근데 매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에,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. 왜냐면 그분들이 일단 누군지 모르잖아요. 저는 이 영상 보실 분들이, 그분들이 또 아직 제가 판매도 하지 않는 부적을 가지고 계실 리가 없고 안 팔고 있으니까
그리고 기존의 이 반사부적 같은 경우도 사실 극소수만 알지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반사부적을 가지고 계실 일도 없고, 일단은 그 인형에 뭐가 들어오는 거는 확실하게 맞아요. 이게 제가 워낙 또 횟수를 늘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, 일단은 여러분 인형을 소모품처럼 대하면 안 되고요. 이 부두술의 핵심은 인형을 나의 분신처럼, 그 분신이라고 해서 분신 찌른다고 여러분이 저주받는 건 아니고요. 이제 한 팀처럼 이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. 맞으면 나의 조수다, 이렇게 어시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오늘 이제 최초 공개했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그 인형의 원혼기를 불러오면 진짜로 이 한 맺혀서 죽은 영혼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. 그 영혼이 이제 누구를 상대로 그 한을 풀 것인가에 대한 길잡이 하는 게 이 주술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길잡이, 그러니까 뭔가를 불러오고 그게 인형에 깃들면 이제 그 인형 주술을 행하시는 분이 그 한 맺힌 마음을 담아서 인형을 찌르고, 그러면 그때 이제 인형아 죽어라 아니라 인형에 깃든 영혼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, 이제 그 동병상린처럼 내가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인형에 전달이 되고, 그 인형에 전달된 마음에서 원원기와 이 행하는 사람의 한이 이제 비슷한 걸로 딱 인지가 되고,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 인형에 담겨 있는 원원기가 누구를 상대로 풀지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,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 원리 구조예요. 그래서 이 인형에다가 그 주술의 대상을 불러오거나 담아서 찌르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, 이 인형을 매개체로 해서 매개해주는 그 원혼기가 따로 있고, 한마디로 한 팀처럼 작동하는 거, 그게 이제 핵심 원리입니다. 이 영상은 원래 멤버십으로 등록하려다가 제가 너무 또 막 멤버십 하는 것처럼 보이면 서운해 하실까봐 이거는 이제 또 공개 영상으로 올리는 거거든요. 대신 이제 멤버십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. 어떤 원리인지 그런 건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경험칙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, 이제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게 작동하는구나. 그러면 이제 보통 역살 이런 거는, 역살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, 이 원리를 이해 못하면 그게 이제 찌르면서 자기 자신을 떠올릴 수 있고, 상대방을 인지를 못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찌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날도 큰 문제 없이 인형 주술을 진행을 하는데,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. 그리고 주술식 중에는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, 이제 끝나고 나면 특히 이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좀 되게 피곤하거든요. 체력성가 너무 커서 아마 부적 없이 이런 거 막 하고 이제 타고나신 분들 계시긴 해요. 대신 제가 몇 분 계시는데, 직접 이제 인형 가지고 주술 의식을 하시나 봐요. 근데 저한테 연락하시기 전에 이미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은 이제 딱히 어떤 부작용도 없고, 그런 거 보면은 타고난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좀 타고난 거 반, 후천적인 경험 반, 그거거든요.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
성장 과정이 되게 특이했으니까. 왜냐면 13살 때부터 제 양령들이랑 매일 밤 가위도 늘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이게 이제 뭐 가끔 몇 번 꾸는 꿈이면 그런다 하겠는데, 온 가족이 이 귀신들을 봤어요. 온 가족이. 그것도 뭐 1, 2년이 아니고 십몇 년. 그 십몇 년을 귀신도 보고 막 매일 밤 시달리고. 근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성이 생겨서 이제 뭐 이런 축시에 주스로식을 해도 딱히 빙이 된 것도 없고, 예전에는 빙이 될 뻔 했는데 어쨌든 참 여러분들 듣기에는 좀 신기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신기하게 또 그걸 빠져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타고난 분들이 아니면 이게 매일매일 하시면은 진짜 100%안 좋을 것 같아요, 진짜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, 이게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따라하는 분이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 생각하면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, 따라 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, 진짜.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. 이게 집 인형으로 할 때랑 이제 이 인형, 그러니까 천으로 만든 인형이죠. 차원이 다른데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아끼는 인형이 저 가운데 있는 일본 인형이에요. 저거를 우연히 딱 봤는데 처음 딱 봤을 때 소름이 싹 끼치더라고요. 그래서 얘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아무도 안 사갔나? 그런 생각이 들었고, 또 같이 동행했던 분도 야, 너가 사라, 이건 너 거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가격도 안 물어보고 내가 샀거든요. 근데 아직은 얘가 인형이 뭔가 힘을 발휘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1년 이렇게 공을 들이면 이제 제 몫을 다 하지 않을까?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매일 밤 의식을 할 때 얘를 데리고 하고 있고, 또 이제 매일매일 할 일은 아니에요. 이번 주는 좀 많이 빡치게 가는 중이라서 일단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, 어쨌거나 제가 한번 작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저 일본 인형은 좀 혼신을 좀 담을까 그렇게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.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,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재정적인 이유나 아니면 프라이버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이제 대행 의뢰를 못할 경우에는 그런 걸 한번 감안해 보셔가지고 뭔가 이제 딱 꽂히는 인형이 있을 거예요. 딱 보면은 이거는 왠지 나를 위해서 만든 것 같다,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일단은 친근감도 가는데, 친근함도 느껴지는데, 뭔가 이거는 나를 위한 것 같고, 그런 인형이 있거든요. 원래 부두술사들이 데리고 다니는 인형이 그 어시스턴트랑 같은 개념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영적인 뭐 이동이라던가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 인형이 대신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게 부두술의 이제 핵심이거든요. 그러려면은 아끼는 인형이 하나쯤 있어야 돼요.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끼는 인형들이 가장 아끼고 공들이고 있는 거는 저 일본 인형, 그 다음에 또 하나 인형 하나 있고 또 한 5개 정도, 6개 정도 돼요. 6개구나. 근데 좀 약간 관리가 버겁긴 해요, 사실. 왜냐면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인형이 아니고 이 원혼이 담기는 인형이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영향은 아니긴 그거를 보완해주는 주술적 보호 장치는 있어야 돼요.
뭐 그게 이제 저주를 반사해주는 부적이라던가, 제가 이제 그거 저기 예전에 팔았었죠. 그런 거라던가, 아니면은 정말 막 그 신발 엄청 올라와 있는 무속인 분들한테 가서 이제 사정 얘기하고, 이제 좀 저 부적 제대로 한번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하시거나, 그래서 반사 부적을 꼭 지니고 계셔야, 그래야 좀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것 같고요. 아니면은 이제 뭐 테마 부적은 좀 반사하고 좀 달라요. 테마 부적을 같이 하게 되면 인형의 원혼이 담길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게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, 가능하면은 그 저주 기운을 소멸시키거나 반사하는 그런 부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써보니까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약속했던 인형 주술의 그 다양한 그 이제 교육용 영상을 이제 멤버십으로 올릴 거고, 타로 강의도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, 개인적인 일들이 거의 정리가 돼가는 이제 단계라서 약속했던 거를 모두 다 이행하겠습니다. 아마 타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 듣다 보면 감각이 생길 거예요. 마치 우리가 막 수능 시험 준비할 때 같은 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고 막 그러잖아요. 모의고사도 여러 번 보고 연습 시험도 보고 막 그렇게.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거를 이제 여러 사례를 보다 보면은 타로 카드마다의 이제 이 안내서에 있는 의미들은 이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, 그거 말고 실전에서 이 타로 카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. 첫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카드마다의 그 부여된 의미에 구애받지 마라. 이게 이제 신기하고는 달라요. 신점은 아니고, 신점과 타로점의 차이가 뭐냐면, 타로점은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해석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, 신점은 매우 주관적이죠. 그러니까 왜 그런 말 하는지 그 근거는 뭔지 알 수가 없죠. 저는 그래서 타로점을 좀 선호하고 있는데, 그런 것처럼 이 인형 주술도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인형 주술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공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. 제가 아무래도 채널이 이제 고대 주술을 연구하는 그런 채널이 명확한 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정리해서 올리는 중이에요.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중이고, 그리고 제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도 주술사가 아니고 무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채널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술적 성장을 하고 영적인 성장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요즘 사실 갈수록 살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무속이나 주술 이런 서비스 이용하는 게 금전적으로 좀 힘드실 것 같아서, 어차피 뭐 저기 이승에서의 삶은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. 이제 이런 거 다 공개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공개 안 한다고 뭐 딱히 제가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, 이왕이면은 지식과 기술을 좀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해서 형평성 있게 이제 합리적으로 소개를 계속 해드릴 거고요. 저는 일반 분들도 주술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야 사회세계에서 자기 자신도 지키고, 또 거기에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를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 계셔야 죽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지방령처럼 한 군데 멍하니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뭐 길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제가 바라지 않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 조선인들은 영적인 그게 강한 분들이에요. 그래서 막 1000번 정도 외침을 당해도 정신력으로 버티신 거거든요. 어떤 이 하늘님에 대한 어떤 그 흔히 말하면 천지신명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지, 그게 아니었으면 못 견뎠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걸맞는
그런 현대사회의 후세대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주술을 부리는 그날까지 계속 기여하면서 활동하겠습니다. 예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